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ADHD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애들이 집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네. 이게 유치원을 간다든지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가 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듣게 되면 어머니들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네, ADHD는 그게 ADHD. 이제 아이를 키운다면 한 번은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산만한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애들 뭐 학교 가면 뭐 뒤에서 뭐 뒹굴고 막 울고 불고 짜고 하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ADHD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수업에 참여도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어머니한테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왜 또 이게 더 많아졌냐면요. 예전에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산으로들로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학습도 일찍 시작했고요. 원이라 그러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걸 영어 보는 유치원. 시기도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가둬져 있는 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ADHD가 점점 많아질 뭐 수 그것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4학년, 5학년, 9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또 성인이 됐을 때도 성인 ADHD로 또 진행되는 많죠. 경우가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그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를 근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ADHD 같은 경우에 아동기 때 많이 나는 장애 증상으로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력이 부족하고 주의 산만, 산만하고 또 가다 활동이나 충동 충동적인 행동, 행동을 하게 되죠. 충동적인 행동. 예. 근데 아직까지 ADHD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들께서 혹시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키웠나? 그러나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아이의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은 자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열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열이 많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깝깝하잖아요. 예. 가슴이 깝깝하니까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 뜁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제잘제잘 떠들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진료할 때 보게 되면 진료실에서도 애가 발을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의자에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고 뭘 만지고 그거는 얘기도 ADHD가 아니죠. 아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정상적이라고요. 네, 정상적이라고. 이제 지금 그 그러니까 얘기. 이제 그때 정상이라고. 그런 아이들은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되는 나이는 아닌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엄마는 좀 그거 하시게 되는데 아빠가 오시게 되면 뒤에서 야단을 치시거든요. 뭐 가만히 있으라. 왜 그렇게 하니? 움직이네. 움직이니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항상 열이 많고 항상 답답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 계속 발산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이 많은 애들, 특히 이제 상체 쪽으로 이렇게 열이 많이 뭉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집중력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이 많은 게 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열량이 너무 높은 음식들. 그러니까요. 상체에 열이 고여 있는 가장 원인은 먹거리라고 항상 저희가 강조하거든요. 일단은 정말 병적인 ADHD가 아닌 이상 가만히 못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연령이 됐는데도 애가 업다운이 심한 경우에는 먹거리부터 조금 어머님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애들 먹거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임신 임신 중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태중이라고 그러죠. 네. 뱃속에서부터 열이 뭉치는 그 소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났을 때 보면 열이 많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태아 때, 그러니까 엄마 임신 중 상태에 열 많은 음식을 먹었거나, 아까 뭐 인공색소가 많은 것, 너무 단 것들, 밀가루 음식부터 해서 이런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ADHD뿐 아니라 저는 워낙에 아토피나 이렇게 이제 피부도 알러지 안 질환을 좋아지죠. 많이 보다 보니까 태열 아이들이 돌 이전에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 어머님들이 양심 고백하거든요. 임신 중에 뭐 탄산음료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단 거 어머니,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거기도 한 가지 더. 임신 중에는 정말 먹거리 관리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 중에 임신 중에 참 참았기 때문에 출산하시고 나서 이제 먹거리가 좀 아무래도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양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렇죠. 모유 수유 중에 먹는 음식은 태열에 정말 관련이 있고요. ADHD의 근본은 아까 임신 중 음식도 상당히 관련이 거기다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네네네. 그게 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부, 그죠. 피가 뜨거워지겠죠. 스트레스 아무래도 받으면.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피가 뜨거워지는 네. 혈열 혈열. 이렇게 하게 되면 모유를 통해서도 아이한테 나오고. 전달될 수도 있고 예. 또 아까 임신 태중 중에서는 환경에서도 환경에도 영향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DHD 같은 경우에 그걸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아이의 먹거리라든지 임신 중에 있는 엄마의 상태라든지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게 되면 첫 번째, 먹거리를 가려서 열이 뭉치지 않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그거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한다. 네.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필요한 치료, 뭐 한약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네. 또 아이들마다 이런 아이들이 약간 인지 능력이라든지 좀 떨어지게 되면 요즘 말하는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학습 치료, 놀이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등 같은 것을 병행하게 되면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치료도 역시 먹거리 관리하고 운동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뭐 조금 뭐 애들 ADHD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요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정리 안녕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요가는 한방.